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국가보위부가 밀수밀매의 왕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이 국가보위부를 대거 수총하려는 움직임을 또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정경택이라고 하는 국가보위부장을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전의 정치국 확대 회의에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위부장만 이름을 빼버렸다는 것, 이것도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의 체제를 받들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국가보위부입니다. 제가 이 국가보위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위부는 우리 국정원과 완벽히 다릅니다. 국가보위부는 해외에 있는 정보 공작을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해외에 있나 대남 정보 공작을 하는 부서는 바로 통일전선사업부라고 따로 있고, 또 정찰총국이라는 인민무력부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 국가보위부는 바로 김정은 3대 세습 체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체제, 즉 북한에 대한 불만과 불평, 그리고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움직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관련된 사진이나 저작물,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들어간 출판물 하나도 훼손되지 못하게 막는 기관이 바로 국가보위부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이 훼손됐다면 바로 정치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해도 체제에 대한 반항으로 국가보위부가 개입해서 체포합니다. 또 김정은 쿠데타 세력도 정치범으로 체포하는 것도 국가보위부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파견된 간첩도 잡는 것도 국가보위부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파견된 간첩보다도 오히려 대내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유명을 씌워서 체포하는 것도 바로 국가보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김정은 3대 세습 체제를 최일선에서 받들고 있는 국가보위부가 완전히 썩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국가보위부장을 비롯한 그 추종 세력을 총살하고 교체해도 계속해서 범죄 행위와 밀수 행위에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격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당정인의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도 신서처리와 그리고 통제와 검열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서라고 콕 집었고, 여기에 사회안전상과 중앙검찰서장이 참여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위상은 이 자리에 참석하고도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국가보위부를 염두에 뒀다는 것입니다. 즉 김정은의 이번 경로는 국가보위부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은 사실상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동선을 가장 먼저 아는 것이 바로 국가보위부입니다. 국가보위부는 국경경비총국과 세관총국뿐만 아니라 행사총국이라고 하는 5총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보위하는 국가보위부 성원들이 결심만 한다면 쿠데타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는 국가보위부입니다. 그전에는 이영호 총참모장이나 현영철과 같은 막강한 군부 세력을 등에업은 수장들이 있었지만 이미 그 수장들은 사라진 뒤입니다. 장성택도 막강한 세력이 있었지만 결국은 총살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부서가 바로 국가보위부인 것입니다. 국가보위부는 사회 안전성도 감시하고 중앙검찰서도 감시하는 기관이 바로 국가보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보위부가 부정부패와 범죄 행위에 온상이 됐다면 김정은이 공포에 질린 만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김정은이 자기 이름이 새겨진 백두산 권총을 수여할 때 거기에 등장한 부서들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군 참모장, 군종 및 군단급 지휘관들, 군보위국 지휘관들, 여기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군보위국장, 국가보위상, 사회안전상, 호위사령관, 호위국장, 호위처장, 국무위원회 경위국장입니다.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호위하는 부서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호위사령관, 호위국장, 호위처장, 국무위원회 경위국장, 이렇게 자기를 직접 호위하는 부서를 4개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때에는 호위총국이나 호위사령부, 즉 호위총국을 호위사령부로 개편했다. 또 호위사령부를 호위총국으로 이름만 변경하면서 그 안에 1호위부, 2호위부, 3호위부, 그리고 행사부와 공급부를 직제로 두었습니다. 즉 1호위부는 김일성을 담당하는 호위부였고 2호위부는 김정일을 담당하는 호위부였고
3호위부는 정치국 위원, 즉 중요 간부들과 노동당 그리고 중앙인민위원회 같은 주요 기관들을 호위하는 부서가 바로 제3호위부였습니다. 그리고 당 호위처가 하나 있었지만 이것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호위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김정일이 직접 지시를 받는 호위처 부서가 하나 생겨났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호위사령관이 있고 호위국장이 있고 호위처장이 있고 경무국장까지 있는 이런 체계는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김정은 한 사람을 경호하는 팀이 왜 엄청난 4개의 무력 기관을 신설하면 안 되었을까요? 그만큼 김정은은 현재 체제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빠져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당장의 호위처에는 바로 1대, 2대, 3대라고 불리는 특수요원 3개 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3개 대는 바로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것도 당장인의 호위처 1대, 2대, 3대 요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김정은은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총살하고 심지어 자기 고모부까지 기관총으로 사살한 바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총살한 김정은이 밤잠을 제대로 잘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김정은에는 항상 공포에 질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체제를 일선에서 받들고 있는 김정은 자신을 보위하고 있는 국가보위성에서 또다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또 김정은이 기관총을 들지 않으면 안 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대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11월 15일 당장인의 정치국 확대위에서 김정은이 경로한 것처럼 이미 평양의학대학 당위원회 그리고 지방당위원회 고멸이 시작됐고 온 나라가 뒤숭숭한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양강도에는 이병철이까지 직접 파견됐다는 소리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또다시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공포에 질린 김정은 기관총을 잡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북한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기관총에 처용될지는 좀 있으면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를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